안녕하세요. ING은행이 2023년 내년 경제 성장률을 0.6%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지내야 될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저축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혹하게 변했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탓입니다. 점점 더 내 한 몸을 내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별해서 1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독립해서 1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그들이 스스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30들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더 삶을 지켜내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면서도 벤츠 끄는 2030들이 있고요.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연끌한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매우 상반되는 모습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0.6%가 된다. 이러면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삶의 규모를 좀 줄이고 여행 조금 덜 가고 외식을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여행 다니고 친구 만나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가 시간을. 근데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미친듯이 일하면서 살 것이고 힘들어서 죽을 정도로 괴로운 현실을 아마 지내야 될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공손하게 착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적응하면서 지낼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안 그러면은 그냥 당장 하청민으로 절로 가기 때문에 미친듯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잘 지내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지내고 착실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려나고 또 뒤처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어렵죠. 산다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남들도 다 그렇다. 남들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6%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들어갈 일 천지인데 돈이 덜 거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이제 물가 더 오를 거고 내부에서 임금 올라갈 일은 없는 거고 부담만 더 늘어나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자의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더 참혹하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죠.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안 좋단 말인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 이러는 거죠. 한국이 0.6% 성장, 미국은 마이너스 0.4%, 유럽은 0.7% 역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의 양이 많고 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ING은행에서는 내년이 한국은행이 내년에 3.5%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확실한 건 미국이 내년 연말 내내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최종금리를 3.25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계속 봐야 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대불황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기대하고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집중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또 바뀌고 또 엉망이 되고 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좀 더 잘 지켜내겠다라고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너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아질 거야. 내년 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러워할 것도 없고 서글퍼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잘 움직이고 내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착실히 지내야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착실히 움직인다.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괜찮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을수록 더욱더 책을 읽고 더욱더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망하고 무너질 때까지 남들이 몰라가 해도 나도 같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몰라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가 6%, 7% 되면 영끌러와 비투족들은 더 망하고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최하 4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가 된다. 이게 에이 설마 그러겠어? 가 아니라 현실로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이미 현실임을 인지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생업에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더 일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빚만 없으면 집도 사고 주식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지금은 지옥입니다. 앞으로 최소 4년 이후에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영끌러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것 아닌 것에 욕심내지 말고 기다리고 두고 보고 공부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3, 40년 만에 오는 큰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무섭고 어려운 현실이 내년부터 벌어짐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